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사옥을 매입하는 가이드라고, 사업을 잘하는 법인이 사옥을 마련한 이유를 좀 한번 짚어보고, 왜 사옥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지도 잠깐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사업을 잘하는 법인이 사옥을 마련하는 이유, 사업 매출도 자산이다, 뭐 기회를 좀 잡아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은 그렇죠. 열심히 일한 당신, 사업을 잘하는 회사, 기회를 놓치지 마라. 뭐 우리 흔한 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업 매출이나 뭐 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좋을 때 좋은 거니까.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매출도 발생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잉여 뭐 자금도 많이 생기시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그 법인 사옥을 매입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그 매출이라는 부분, 법인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에요. 개인도 소득이 아주 높으실 때가 있는데, 내가 뭐 소득이 많으면 대출도 많이 해줍니다. 돈 좀 사러 빌려가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고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물 들어올 때 노젓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매출이나 영업이 좋으면 은행에서 제발 좀 돈 좀 많이 빌려가서 사옥도 쓰고 투자 좀 하세요 라고 해서 서로 돈을 빌려가라고 해요. 뭐 은행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많이 해줘도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빌려가서 이자를 잘 내는 경우면 은행들도 뭐 좋은 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가장 좋았던 해, 예를 들면 24년도에 정말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한 1분기 지나서 12월에 결산 법인이라고 하시면 3월쯤에 나오죠.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검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경영을 잘하는 그 법인 같은 저로 얘기해요. 회사는 유리한 조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산을 매입하시면 그 매입한 자산이 또 증가되고, 그 다음에 규모도 확장 가능하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네, 왜냐하면 내 돈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을 잘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은행도 또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성장하는데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이 좋고 뭐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계신 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도 아주 낮습니다. 또 뭐 대출 비율도 아주 높아요. 심지어 뭐 90%까지도 대출을 해주세요. 워낙 매출이 좋고 좋은 회사들은 대출을 받는데 남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가져가십니다. 심지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 사옥 사고 또 뭔가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때 대기업은 사실 돈을 잘 빌려주죠. 금리도 아주 싸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누군가 잡으셔야 되겠죠? 사업만 잘하신다고 회사가 마냥 커지진 않잖아요. 계속 투자도 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확장, 뭐 투자의 이런 부분이, 사업을 잘하고 계시니까 사업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사업을 잘하고 계실 때 다른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에 가서 뭐 세금에 대한, 절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사업이 가장 잘 되실 때 부동산 자산, 사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옥에 투자해서 사업 확장도 하시고 또 자산 규모도 늘리시면서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금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사옥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사업하는데 또 자금이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쯤에 내가 사놓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일명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사옥을 사놓으신 분들은 1, 2년이 지나면 집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자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평가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자산을 활용해서 또 다른 사업 확장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자산 평가까지
하시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내 자산이 많이 부풀어서 올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업한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번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4억을 사시면 아까 이제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법인 입장에서 보면 법인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시면 어차피 법인세 20%를 내셔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낼 세금이라고 하면 내가 자산을 매입해서 은행 이자를 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20%까지는 안 되니까. 그런 절세 효과, 자산 증가 효과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보유하고 계신 잉여 자산으로도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법인은 가장 큽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차피 사업하시려면 임대료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 임대료를 가지고 이자를 내시는 부분, 또 부족하면 법인세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채 비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4억을 사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갑자기 올라가실 수 있죠. 매출은 뭐 100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짜리 그 부동산 자산을 사시는 분들은 대외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신탁을 활용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절세 효과까지 누리시면서 돈을 축적해 놓으실 수 있다. 내 자산을 축적해 놓는 예금 효과도 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절세 효과고,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모든 효과를 누리시면서 어느 순간에 이 똘똘한 자산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개정판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건물투자 또 열풍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뒤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가보자 라는 취지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많이 구매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